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 증시 상황을 볼 때는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연이어서 이 거래일 연속으로 쉬어가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다우 지수가 0.11%가량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 더해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의 우려감도 함께 짙어지는 모습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간밤 미 증시.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이끌고 올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 코스피는 1.7%가량, 코스닥은 0.7%가량 하락으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은 SK이노베이션과 크래프톤, 거기다가 제주은행 같은 은행들도 함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페이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만나보고 계십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0.1%가량 상승 출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2,44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만나보시면요. 0.11%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60포인트 선에 걸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양 시장입니다. 오늘 조금은 엇갈리는 표정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내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살펴볼 종목 엔바이오니아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1,300원의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엔바이오니아 고성능 정수용 나노필터, 거기다가 자동차 경량화 복합 소재 같은 첨단 복합 소재 개발하고 있는데 종속 회사죠. 세프라텍이 SK 에코플랜트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어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아주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인데요.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하잉크 코리아 4.77%, 어제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8,780원에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바가 있는데 자, 지금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죠. 바로다를 운영 중이면서 실제로 애플페이가 도입이 됐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 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됐고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 시장에서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계속해서 좀 재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시장에서도 25%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17%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6,71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중앙 D&M인데요. 2.36%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49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PVC 제품 뭐 이런 것들 건축 관련해서 자재들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 이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 D&M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 잘 보이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서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인 이슈도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인카 금융 서비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 어제 10%, 17%가량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32% 하락하면서 8,200원에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도 보시죠. 리더스 기술투자입니다. 전일장에서는 17.89%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는데 자, 지금 신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14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도 살펴볼 종목 만나보시죠. PSMC입니다.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하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86% 낮게 출발하면서 2,365원으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LB의 인수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가온칩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13%가량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94% 상승하면서 오늘장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24,500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역시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자, 여기다가 ARM의 파트너사이기도 하죠. 가온칩스 지금 현재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에서 삼성 파운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 87%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인즈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전일 10%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오늘은 역시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2% 하락하면서 28,000원대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일본 휴먼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지금 마인즈랩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 휴먼, AI 휴먼이 일본의 박람회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매수세가 몰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원산업 보시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좋아하시는 맥도날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뭐 참치버거가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불러일으켰던 그런 종목이었죠. 자, 어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6,700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로템인데요. 전일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5%가량의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주말 사이에 K2 흑표 전차가 수주에 좀 실패를 했다. 노르웨이에서 수주에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려오면서 어제 낙폭을 보였으나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조정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오늘 0.37% 강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26,80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종목은요. 에이프로젠 HNG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43%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74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올해 주가 폭락률이 가장 큰 종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1월 달만 해도 나왔었는데 감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정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오늘도 강한 출발 함께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 외에서 또 움직였던 종목은 바로 서산인데요. 서산이 8.8%가량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어제만 해도 화물연대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멘트 관련 사업 영위하고 있는 서산이 좀 시간 외에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장은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7% 낙폭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1,948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에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도 알게 될 그런 종목인데 오늘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16% 빨간불 켜면서요. 62,70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65% 강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0.34% 좀 조정받으면서 추가로 보일 것 같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 종목입니다.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네이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고 계신데요. 1위부터 5위입니다. 최근에 강한 모습 보였던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1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장 보합권 내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어떻게 또 움직여줄지 사실 계속해서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이 변동성을 안고 가야 할지 오늘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네요. 0.08% 코스피 2440선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상승 출발하면서 762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자, 저희 개장 시황 역시 이분과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성웅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도 코스피 개장 시황 살펴주셔야죠. 지금 일단은 상승하면서 코스피 출발을 했는데 0.17% 현재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을 살펴봐도 일단은 삼성전자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강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함께 코스피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지표 이후에 지금 의견이 많이 나눠지고 있죠. 뭐 시장 참여자들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뭐 연준이 정책 전망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많이 좀 분산돼 있습니다. 뭐 그만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어떤 하락, 어제도 좀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이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뭐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증시의 오늘 뭐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개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테슬라가 IRA에 대한 이 새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주 여러 가지 뭐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특히 오늘 SK이노베이션 크래프도 뭐 카카오페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별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97% 상승, LG에너솔루션이 0.57% 하락, SK하이닉스가 0.56%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세로 보여지면서 어제 낙폭이 있었던 종목으로 저가 매수세가 오늘은 좀 들어오는 현재 모습이고요. 어떤 상승폭이 크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도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강보와 장세가 오전에는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큰 변동성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큰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가 지금 1.22%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점이 그나마 좀 상승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왜 좀 특이점이 좀 나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좋게 좀 들어오고 있죠. 역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좋다는 부분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납품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점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도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많으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또 현대그룹주, 또 현대위아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죠. 실적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는 부분 같은 경우가 당연히 주가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수급적인 덕을 볼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자동차 부품주들 외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큰 움직임은 지금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 1위부터 지금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이 많이 오고요. 오히려 지금 하이브가 지금 2.28%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어제 다 좋아하시는 이제 BTS죠. 어떤 그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이 불발됐다는 얘기 때문에 어제 약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하이브도 좀 가져가고 있다. 어제 하락 랠리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상이 불발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런 점에서 약간 쉬어간다는 가정으로 좀 그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50위, 1위부터 7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고, SK IE 테크놀로지가 지금 2.77%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SK IE 테크놀로지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상까지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적자가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SKI 테크놀로지의 지금 현재 공장에 대한 증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SK IE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은 클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IRA 법의 어떤 그 수혜, SK 오름도 역시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 IE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위부터 한 100위까지 한번 볼까요? 1위부터 10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변화가 장 초반에는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그 큰 폭의 변동성 없는 장도 좀 오랜만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오늘 좀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의견이 지금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상단은 제한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시황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은 조금 보합권 내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초반 움직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9%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봐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HLB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가 보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10위권 내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은 또 스튜디오 미르가 신규 상장을 하고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네요. 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코스닥 개장 시황도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또 약간의 어떤 변동폭은 제한되는 과정이고요. 상승폭이 크다라는 것보다도 이 그러니까 차익 시간에 대한 부분이 어제 좀 심했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59% 상승, 셀트론 헬스케어는 0.17% 하락, LNF가 지금 1.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좀 상황이고, 테슬라 영향 때문에 LNF가 거의 매출의 80%는 테슬라 쪽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0.32%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1.7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어봤을 때도 크게 떨어지는 종목은 많이 없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어를 봤을 때 상승폭이 제일 큰 게 대주전자 재료가 2.4%의 상승세를 지금 기록하는 점이 좀 그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공장 증설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2차전지 소재주들과 같이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어떤 전망은 계속 좀 밝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실리콘 응급제 사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응급제 사업이 양극재보다는 약간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이 2020년이죠. 그러니까 3년 정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좀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로 넘어서도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탑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위부터 이제 100위까지 뭐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노 신소재가 역시 2.44%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나노 신소재를 지금 유기주에서 계속 좀 사고 있죠. 역시 최근에 어떤 그 2차 전지 소재, 뭐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걸 본다고 하면은, 뭐 화학 업종 본다고 하더라도 이소화, 뭐 유초나 일반 화학주가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의 사업 진출하는 그런 화학 업체들한테도 매수세가 몰리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나마 좀 모멘텀이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주나 이런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위부터 뭐 10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변화는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이 미국이 러시아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좀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지금 10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뭐 3%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이 없는 점이 오늘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코스닥도 약간의 좀 종목별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고,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미료가 그나마 이 스튜디오 미료 같은 경우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애니메이션, OTT 관련 애니플러스도 그렇고 지금 높은 상황에서 스튜디오 미료에 대한 어떤 상한가 진입, 이 부분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시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은 어떤지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전기전자 쪽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는 화학 업종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제조업종, 운수장비, 화학업종의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반대로 이제 뭐 통신업종, 섬유화학 업종, 전통적인 경기방어주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저가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의 제일 큰 부분은 IT 부품, 뭐 일반 전기전자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신 EBP가 4.73%, 신화콘텍이 3.76%, EV 첨단 소재가 3.5%, 대주전자 재료가 3.31%까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본다고 하더라도 위니아가 지금 7.8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HNB 디자인이 6.47%, JNTC가 5.15%, 인텔리안텍가 3.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 좋죠. 뭐 최근 애플페이 좋게 나와주고 있죠. 관련주로 해서 다날이 지금 15.25%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뭐 이 애플페이도 그렇지만은 다날 그 페이코인에 대한 서비스 종료가 상장 폐지까지 우려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 다날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장 한때 코스피가 파란불 켜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현재 개장 시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약간 보합권에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조금 강세를 보이기는 무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될 요소들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다우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자, 바로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경계해야 될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언을 할지는 우리가 그런 결과적인 부분들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빅 이벤트들이 아직까지 이번 달에 많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공격적인 투자, 특히는 이제 성장주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금 이렇게 과대낙폭이 되어 있을 때 조금 모아가는 시기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채권 금리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약간은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CPI 지수는 매년 그래도 매월달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은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금리 시기에는 당연히 성장주들의 낙폭이 클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되는 시기에는 성장주들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상반기 때 좀 과대낙폭주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로 꼽히는 게 이제 카카오가 있죠. 최근에 이제 악재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올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모아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상반기까지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업황이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금 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감산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주가적으로 심리적으로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 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중심으로도 이제 좀 보셔야겠죠.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서도 성장주가 좀 담기에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로는 이제 엔터주들 그리고 미디어주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 대비 많이 할인되어 있는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시기가 이번 연도 한 7, 8월부터 하반기쯤에는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가에 저렴하게 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성장주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는 과대 낙폭주 위주로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중에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슈를 받으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해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잘 나온 상황이고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소재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것저것 보실 필요 없이 사실 모든 종목들은 이제 주도주나 대장주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소재주들을 좀 보고 계신다면은 에코프로비엠 하나만 보셔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렇게 성장주들이 좀 압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아까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자, 그 안에서 시장 압박과 상관없이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상승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가에서부터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거의 100만 주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아직도 실적 대비 내 주가는 올라오려면 멀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원재료값 상승에 따라서 조금 감소를 했지만 이 외형 성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 성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에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 EV에 대한 수요가 지금 줄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에코프로 BM은 굉장히 많은 소재를 다루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사실 전기차 수요가 전체적으로 좀 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경량화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가 반드시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주 중에서도 가장 탑픽인 이유는 바로 이제 캐파 생산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국내에서 유일무이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11만 9,9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현재가부터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이렇게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뭐 9만 원대까지 제가 좀 제시를 드리지만 손절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2차 전지 관련주 보신다면 그중에서도 소재주 주목하고 계시다면 에코프로비엠 하나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위메이드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조금 그런 걱정을 좀 덜어놓으셔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수급에 많이 몰려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저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또 적자가 났죠. 근데 올해는 이제 한 900억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매출액도 고공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했을 때 거의 지금 7배가량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 충분히 좀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대비해서 아직 주가상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상승하기 전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사실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이런 위믹스 상장 폐지였죠. 근데 네. 이 악재가 거의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살리기에 성공이 되고 있고 위믹스의 가격대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위메이드도 이에 맞춰서 현재 이 위믹스 거래량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작 출시를 굉장히 좀 다량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한 80가지를 위믹스와 연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량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미르 모바일이라는 위메이드의 대표적인 게임인데 이게 최근에 그렇게 흥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앱스토어에서 1, 2위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 세계 170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거의 전 세계에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초반에 인기가 급증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위믹스의 거래량
상장으로 또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믹스의 거래량이 한 2배 가까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켓에서 최근에는 이제 가격대가 거의 1,000원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낙폭은 사실 너무나도 과도한 우려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부터는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인터게임 이코노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게임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는데 이 인터게임 이코노미로 이제 시스템을 위메이드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흥행을 이끌고 실질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게임 이코노미는 이 동일한 지적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같은 게임 내에서 일정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미르4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뭐 미르 모바일로 옮길 수 있다든지 이러한 시스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게임 내 재화를 위믹스로 환전해서 또 현실 가치로 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에 따라서 위믹스의 거래량은 더욱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악재는 끝이고 사실 기대감만 좀 가져보셔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워낙에 좀 변동폭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내려올 수 있겠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5,3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부터 충분히 4만 원대 이하까지 35,000원대까지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제가 단기적 관점에서 6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7만 원 이상대까지 갈 것 같지만 일단 6만 원대 돌파하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특징주로 포착을 하신 종목은 바로 위메이드였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간 좀 악재 때문에 고생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는 악재를 모두 소화를 해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이제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급 중심으로 시장을 봐주실 텐데 일단 양시장 잘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 계속해서 좀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수급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시장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낙폭 굉장히 좀 크게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국내 증시 잘 버텨주고 있는데 다만 전강 후약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긍정적인 고용지표에 미국채금리 3.6% 뚫고 올라갔습니다. 주시장, 특히나 성장주 쪽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강세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일단 외국인의 수급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기 모멘텀의 둔화폭이 기존 예상보다 좀 덜할 것이라는 부분은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이익 전망 하향 추세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이 좀 다소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패드워치에서 연내 금리 인하에 여전히 배팅을 하고 있지만 1월 고용 발표 전에는 터미널 레이트가 5.0%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초중금리가 5.25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어서 달러 강세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상당히 이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 주식시장 랠리를 유발했던 핵심 동력은 연준의 정책,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이었는데 기대감이 일단은 좀 후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월에 고용지표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 철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고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월 FOMC 전에 2차례 인플레이션 지표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한 차례 고용지표가 일단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 나가시면서 기대감 조절을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익 전망이 하향됐었고 또 1월에 주가가 또 많이 그만큼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만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 과열 국면에서의 어떤 과열을 좀 시키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밸류가 올라온 상황에서 매크로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1월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좀 수정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때도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수급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은 LCC였습니다.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여기 동시에 바스켓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세 종목 모두 코스피 200은 아니지만 아마 올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코스피 200 외에 50종목을 더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해당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상위 종목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진에어의 경우에는 연기금이 많이 샀는데 그에 비해서 연초 대비 상승률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1분기 LCC 예약률이 상당히 좋은데요. 에어부산이 연초 대비 60% 올랐어요. 그런데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갭 메우기 가능성이 있고 또 펀더멘탈이 여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연기금이 그럼 지금 1월 이후에 코스피 200 제외하고 뭘 매수를 많이 하고 있나를 제가 표를 하나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200이 아닌데도 올해 연기금 매수가 컸던 종목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그 국민연금 고유계장의 벤치마크가 기존 코스피 200에서 새롭게 50종목이 이제 추가됐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상위에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1위, 2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는 진에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익성 좋은 일본 여객이 회복이 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 112억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매수를 동반한 첫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가가 하락됐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일본 동남아 순으로 여객 회복세까지 모멘텀을 받으면서 1분기 강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IR을 좀 했는데요. 티웨이항공이나 에어부산 LCC 쪽 1분기 업황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LCC 중에 시총 작은 것들이 먼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제는 LCC 1등과 2등인 진에어, 제주항공까지 챙겨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수급에서는 진에어가 가장 강하게 선택이 되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수급 상황 살펴볼 때 지금 LCC 관련주들 반드시 지켜볼 만한 시점이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일 수급에서 들어왔던 쪽 2차 전지 쪽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율촌화학 쪽. 어제 수급에 포착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이 매집을 하고 있는 50종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IR도 안 하고 증권사 커버 리포트도 없는 종목인데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관이 알고 있는 모멘텀이 좀 확실한 것 같고요.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파우치형 2차전지 필름 공급인데 LG엔솔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른 오토메이커들이 원통형 추가를 지금 계속해서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가 원통형 말고 파우치형 배터리를 채택하려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볼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산량은 지금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 수급이 상당히 이제 수율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오히려 원통형보다는 파우치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율촌화학의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원통형, 최근에 각형 고집하던 BMW나 볼보 원통형을 채택한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밸류체인들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상신 LP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수급은 TCC 스틸로 집중이 좀 됐습니다.
뭐 TCC 스틸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3사의 그 배터리 셀 3사에 모두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의 확장 시에는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켈 도금 강판 수출 레이터도 작년 4분기에 역대 최대치 기록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일단 지금 소재주들 굉장히 뜨겁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잘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도 수급이 강한데, 아마도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와 장기 공급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나 셀 업체들의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양극재 기업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이미 이렇게 짝짓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마음들이 급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추가 장기 대규모 공급 계약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도 주가 상승의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모두 다 누적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생기는 구간에서 쇼커버가 상당히 속도감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폐기물 업체인데요. 이틀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가는 최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에 났죠. 그런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4분기 영업이익률이 32% 기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반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갭 메우기는 충분히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네요. 율촌화학 포함해서 TCC 스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 또 거기다가 YN텍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 매매 시그널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주항공주 테마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수급으로 가장 집중된 종목은 AP위성과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일단 AP위성은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테마주 치고는 실적도 나쁘지 않게 발표됐기 때문에 테마주의 어떤 주도주 성격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일단 2분기 스타링크의 국내 위성 통신 서비스가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 누리호 발사까지 우주 테마는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성장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성 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테마가 집중되어 있고요. 위성통신 단말기는 향후 삼성전자 모바일 등으로 탑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감이 우선돼서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는 구간이지만 지금 기관이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나 JTC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TC는 일본 쪽으로 여행을 하는 관광객이 증가될 경우 수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둘 다 리오프닝 관점으로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JTC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덴탈 쪽으로는 레이가 수급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중국 자본의 2차 유증 납입 이후에 중국 공장이 착공되고 중국의 덴탈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 포인트인데, 최근에 VBP 시행되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중국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임플란트 산업의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레이에게는 오롯이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 30% 가까운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오스템 임플란트 유통 제품 규제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도 주가 보면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거든요. 노이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 아마 올해 내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은 프랜차이즈화 과정에서
디지털 치과 진단 솔루션, 이것이 아마도 이 중국의 아직 초기 단계의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색조 화장 쪽 어제도 시장이 좋았는데요. 클리오와 아이패밀리 SC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색조 화장 전문 업체이고요. 아이와 립 매출을 60%가량 차지하고 있는 노마스크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수 비중이 높은데요. 외국인의 인바운드 여행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 2분기부터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시총은 지금 3,200억이거든요. 이 정도만 해줘도 턴어라운드 멀티플을 부여를 하면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멘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올해 100억 예상되는데 총 1,200억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계속해서 클리오랑 아이패밀리 SC는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빠르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면 함께 봐주시죠. 네, 어제 실적 발표 있었던 종목입니다. 재룡전기인데요. 최근에 전력기기들 실적 나오면서 계속 기대감을 키워가면서 정고점 부근에 도달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박스권 돌파 못하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9,000원대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4분기 매출액이 384억 원에 영업이익 91억 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세론을 했다라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아마 좀 기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혼자 신고가 뚫고 가기에는 제가 볼 땐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밴드 하단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분석 오늘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